오늘은 벨쌤이 평소에 활용하는 스트레스 해소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알고 싶니? 벨쌤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타이밍은 되게 다양해요. 어느 때는 내가 너무 찐따 같아서 짜증나서 스트레스 받고, 아니면 상대가 나에게 어떤 오해를 품어서 억울해서 약간 울컥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아니면 왠지 모르게 자존감 떨어지는 느낌일 때 그때도 스트레스 받고, 그냥 스트레스 받는다는 느낌이 들어서 또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이럴 땐 대부분 좀 긴장되고 좀 수축되고 다른 사람도 안 만나고 싶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저는 그 때때마다 스트레스를 푸는 법을 다양하게 가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스트레스에 대한 영상을 찍을 때마다 얘기 드리듯이 내가 스트레스 받았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기 전에 평소에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때에 따라서 스트레스 푸는 방법을 다양하게 갖고 있으면 그만큼 더 좋겠죠. 그래서 저는 좀 다양한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푸는데, 그런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일단은 내가 너무 못나 보일 때, 그때 저는 아침에 조금 멋지게 차려입고 나가는 것을 권합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옷, 아니면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건 진짜 멋지다, 힙하다, 섹시하다, 세련됐다 이런 느낌을 주는 자켓 하나 입고, 아니면 구두를 신고 이렇게 나가거나, 내가 하는 일은 그런 외적인 아이템을 사용할 수 없는 일이에요 라고 생각이 들면 쉬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향수를 사용하는 거죠. 제가 향기로 스트레스를 많이 관리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허브나 이런 향기도 좋아했지만, 아니면 플로럴 계열도 좋아하고 시트러스 계열도 좋아했지만, 향수 중에서 진짜 꽂혀가지고 제가 너무 사랑하는 향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내돈내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얘도 약간 히스토리가 있긴 한데, 이거 있어. 가르니르라는 향수 공방에서 만든 향수인데요. 저는 안나를 갖고 있어요. 다른 것도 구매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사게 됐냐면, 부산 아난티에 갔을 때 거기에 이터널전이라고 서점이 있어요. 그래서 서점에서 막 구경을 하다가 서점에서 향수를 파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향수가 각각 고전 문학의 주인공을 모티브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스토리 같은 걸 좋아하다 보니까 너무 흥미로운 거예요. 그래서 향기를 맡아봤는데 얘가 향기가 너무 좋아요. 물론 강한 향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안 좋아하실 수도 있지만 은은한데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가격도 엄청 저렴해요. 다른 이제 명품 라인들이랑 비교해서 거의 절반 가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 손목에 뿌리고 이거를 살까 남편한테 물어봤는데, 남편이 너 집에 향수 많잖아 라고 첫 번째 거절을 합니다. 알겠어 하고 내려놓고 룸으로 갔어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다가 막 말을 하면 여기에 묻어있는 향기가 자꾸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근데 나도 모르게 이 향기가 너무 좋으니까 변태같이 손목 냄새를 계속 맡는 거지.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샀죠. 근데 지금도 너무 애정하면서 쓰고 있어요. 아껴 쓰고 싶지 않아. 어디를 가든 나의 시그니처 향수였으면 좋겠다? 라는 그만큼 애정이 가는 향수예요. 아니면은 집에 있는 상태라면 가서 장을 봐요. 그리고 뭔가 맛있는 음식을 해 먹어요.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예쁘게 차려. 그리고 나를 위해서 대접한다는 느낌으로 아주 멋들어지게 차려서 먹죠. 또 다른 방법은 요즘 카페 분위기 좋은 데 많잖아요. 저 혼자 분위기 좋은 카페에 가서 책을 읽어요. 뭔가 멋져졌다는 느낌으로. 그러면은 약간 내가 멋져진 듯 하면서 자존감이 약간 올라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두 번째, 스트레스 받는 타이밍. 머리가 너무 복잡할 때. 우리가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그리고 어떤 것들은 많이 고민하게 만들기도 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고민을 하는 것과는 다르게 결정을 하고 났는데도 찝찝해서 다양한 생각들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좀 머리를 깨끗하게 비우고 싶다? 할 때는 심리학자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머리가 복잡하면 손을 복잡하게 놀려라 라고 얘기하거든요. 복잡한 요리를 해보는 거 아니면 온몸에 신경 써야 되는 운동 있잖아요. 요가, 필라테스 이런 거 하면 손끝은 위로 찌르시고요. 복부는 약간 아래로 당겨 주실게요. 목은 위로 뽑고 턱은 넣을게요. 발끝은 오므리지 않고 필게요. 이러면서 막 엄청 복잡하잖아요. 이렇게 몸을 복잡하게 돌리면 복잡했던 머리가 약간 시원해지는 느낌이 들면서 오히려 그 복잡하게 생각했던 문제가 쉽게 풀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사용하는 것도 꽤 좋아요. 세 번째, 내가 그냥 스트레스 받는다는 느낌이 들 때, 그래서 예민해질 때, 아니면 좀 긴장된다는 느낌이 들 때, 이럴 때 있잖아요. 퇴근하고 왔는데 머리가 막 여기 뒷목부터 쫙 올라오면서 엄청 피곤해. 그리고 어깨도 막 뭉친 것 같고 되게 막 피곤할 때 있어요. 그럴 때는 바로 잠들기보다는 저는 목욕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집에 욕조가 없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되게 향기 좋고 리프레시한 핸드워시로 손을 씻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이게 굉장히 간단하지만 저한테는 좀 휴식을 주더라고요. 특히 좀 시트러스 향이 있는 핸드워시로 손을 씻고 냄새를 맡으면 뭔가 좀 긴장이 완화되는 느낌? 저는 향을 스트레스 해소에 자주 사용하는 편입니다. 아니면 조격을 하는 것도 좋죠. 겨울에는. 왜냐면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은 좀 꽁꽁 얼어 있으니까. 그때 제가 자주 사용하는 제품이 있어요. 요거 내돈내산입니다. 얘인데요. 크나이프. 종류가 많아요. 근데 저는 지금 Pure Bliss라는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요. 다른 것도 되게 많이 사용했어요, 사실. 제가 얘를 처음 만난 게 언제 만났냐면 독일 여행을 갔는데 약간 쌀쌀할 때쯤? 그때 쌀쌀할 때? 약간 추울 때? 그때 독일에 갔어요, 남편이랑. 근데 그쪽은 약을 잘 안 쓰고 대부분 목욕 제품으로 이런 피로감이나 아니면 약간의 몸살 감기 이런 거를 다스리는 문화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를 샀습니다. 이 친구가 한 팩으로 이제 포장이 되어 있었는데 그때는 한 1,000원 정도였어요. 그 한 팩이. 그래서 너무 싼 거야. 우리나라는 이제 베스솔트가 되게 비쌌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왕창 사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사용을 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 찾아보니까 너무 비싸. 그래서 한참 못 쓰다가 이제 많이 저렴해져서 이렇게 통으로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사용해보세요. 그리고 일단은 이게 베스솔트 색깔 있는 게 싹 들어가면 내가 뭔가 스페셜해 보이고 뭔가 고고해 보이고 럭셔리해 보이면서 자존감도 높아지고 따뜻한 물에 몸을 착 담그면 이렇게 스트레스와 피로가 확 풀리는 느낌? 그래서 저는 여름에도 자주 사용해요. 그래서 내 몸을 나 스스로 좀 귀하게 여기고 가꿔주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세상이 나한테만 잔인하다 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왜 쟤네들은 다 그냥 평범하게 잘 사는데, 아니면 SNS 보면 다들 그냥 하고 싶은 거 하고 잘 사는 것 같은데 내 인생은 왜 혼자 이 모양 이 꼴이지? 라는 생각이 들 때 상상만 해도 너무 잔인하고 스트레스 받는다, 그죠? 그때는 햇빛을 받으면서 조금 걷는 게 전 도움이 되더라고요. 실제로 많은 연구들에서 걷는 것 자체가 혹은 간단하게 조깅을 하는 것이 우리 뇌에 도파민을 많이 나오게 해서 스트레스나 불안, 우울에 대한 기분을 좀 날려버리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햇빛을 받으면 요즘 같은 경우는 약간 쌀쌀하긴 하지만 봄 그리고 초봄 딱 요때가 미세먼지만 없으면 걷기가 참 좋습니다. 물론 자전거를 타는 것도 좋아요. 근데 자전거는 갖고 나와야 되잖아. 근데 이런 기분이 드는 게 쉴 때만 느끼는 게 아니잖아요. 시시때때로 들잖아요. 상사한테 까였을 때, 아니면은 내 동기나 후배가 나보다 훨씬 더 잘할 때, 그때마다 자전거를 가지러 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한 10분이면 되거든요. 잠깐 나가서 커피를 들든 뭘 하면서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러면은 조금 이 우울한 기분이 좀 컴다운이 되거든요. 자, 그 다음 스트레스. 열받을 때. 열받는 경우 너무 많죠.
근데 열받을 때 제가 하는 방식은 두 가지인데 그냥 즉시 풀어야 될 때가 있고 그냥 하루 종일 화가 나 있는 상태일 때가 있어요. 즉시 풀어야 할 때는 상대방에게 들리지 않는 컨디션으로 도망을 가서 욕을 해요. 진짜로. 진짜 입 밖으로 욕을 뱉어.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혼자 화가 나서 욕을 하잖아요. 근데 욕을 하는 내 자신이 너무 웃긴 거야. 처음에는 그냥 화가 나서 욕을 할 수도 있죠. 왜냐면 그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고 나 혼자 있을 때 뭔가 아무도 없는 상태로 만들어서 욕을 하니까 이렇게까지 욕을 하는 내가 웃기고 그리고 그런 쌍욕, 진짜 쌍욕을 뱉으면 그 사람한테 왠지 모르게 약간 미안하면서 통쾌해. 그러면 스트레스가 좀 풀리더라고요. 제가 못난 건가요? 뭐 내 방법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모르겠는데 계속 불쾌하고 기분이 나쁜 날이 있어요. 아니면 어떤 대상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자꾸 짜증이 나게 해. 저는 스쿼시를 치잖아요. 그래서 스쿼시 치면서 좀 소리를 지르면 확실히 스트레스가 풀리더라고요. 뭐 춤추시는 분들은 춤을 춰도 스트레스가 풀리고 아니면은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큰 소리로 음악을 들어도 스트레스가 풀리죠. 그런 방법으로 화는 좀 쉽게 다스려지는 것 같아요. 마지막 꿀팁. 제가 좀 감성적인 편이라서 화가 나거나 억울하면 울컥하면서 눈물이 터질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어렸을 때는 이때 그냥 울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울고 싶어서 우는 건 아니고 눈물이 막 그냥 터져 나왔어요. 근데 저희 영상에 많은 댓글들이 울컥해서 눈물이 터져 나와서 말을 잘 못할 때가 있다. 억울하고 화가 나는데 이게 좀 눈물 나도 안 나고 싶은데 그냥 얘가 터지는 거다. 이거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냐라는 물음 많이 주셨어요. 저는 진짜 꿀팁이 있어요. 이거 진짜 대박 꿀팁이야. 울컥할 것 같은 기분이 들잖아요. 그럼 대부분 상대방과의 대화를 하는 와중에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어떤 반복적인 걸 찾아요. 그리고 그 반복적인 거에 숫자를 세. 예를 들면 제 눈에는 지금 책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럼 책을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마음속으로 세는 거예요. 그 책이 몇 개나 있는지. 그리고 또 다른 걸로 옮겨가서 또 다른 거를 세요. 아니면은 이걸로 안 돼. 그럼 더 복잡해야 돼. 그럼 검정색 책만 셉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 뭐 이렇게. 진짜 정 주변에 반복적인 게 없다. 그러면 획수를 세요. 예를 들면 벨쌤이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이렇게 여덟. 막 머릿속으로 글씨를 쓰면서 이제 획수를 세는 거예요. 그러면 주위가 약간 환기가 되면서 울컥하는 게 많이 가라앉더라고요. 이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우는 게 좀 짜증날 때가 있어요. 뭐 어쩔 수 없이 상대방한테는 신경 쓰지 마. 나 그냥 너 때문에 우는 게 아니고 그냥 눈물이 나서 그래 라고 하지만 상대방이 미안해 한다거나 아니면 찌질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약하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고 그래서 이런 전략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난감했던 적이 되게 많거든요. 저와 같은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이 방법 강력 추천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스트레스 해소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스트레스는 마냥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좋은 면도 있어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더 발전하고 싶고 변화하고 싶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동기가 돼요. 그래서 열등감은 나의 에너지원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죠. 적절한 스트레스는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하지만 그 스트레스가 도를 넘으면 오히려 내가 꽁꽁 묶이게 되죠. 그리고 잠식당하게 돼요. 그래서 건강한 스트레스를 유지하면서 나를 꽁꽁 묶는 스트레스는 적절히 관리해 나가는 구독자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환호까지 저한테 엄청 힘이 되는 거 아시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